외식에 중독된 현대인. 맛있고 간편해서 더 찾게 되는데 집밥을 밀어낸 외식, 건강도 밀려나 버렸다. 취향대로 골라먹는 뷔페. 여러 음식 중에서도 눈길이 가는 건 집에서 하기 어려운 구이나 튀김류인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기름진 음식들만 골라 담는 체험단. 우리가 외식에서 선호하는 음식들이 대부분이다. 6일 정도는 밖에서 먹어요. 음식점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기름진 음식. 실제 한 조사에서도 외식 선호 메뉴의 50% 이상이 기름진 음식이었다. 기름진 외식을 즐긴 가혹한 대가. 과연 체험단의 건강 상태는 괜찮을까? 아, 쇼크예요. 보도빌면입니까? 당신이 모르고 즐겼던 외식의 진실, 닥터집하고에서 알려드립니다. 나는 주일에 외식을 한다 라고 대답한 분이 71.4%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조사 잘못한 것 같아요. 주일에가 아니라 주 5회 이상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그래도 아마 이렇게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식이 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외식이 늘까요, 이 원장님? 왜 미식 문화가 되게 요새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식조차도 집에서 해 먹기는 어려우니까 뭐 먹으러 가자, 요새 뭐 맛있대 이런 문화가 있고 또 저기 핸드폰 버튼만 하나 누르면 바로 또 배달 오는 문화이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야식 천국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아까부터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으시는 것 같아요. 탤런트 이유진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저는 네. 뵙게 됐어요. 네. 예. 더 아름다워지시고 아, 감사합니다. 더 날씬해지셨네요. 체질이 좀 예. 바뀌었는지 예. 어렸을 때보다 더 빠졌어요. 외식은 좀 하십니까, 유진 씨는? 저는 거의 집밥 많이 먹어요. 집밥을 그렇게 고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저 엄마가 제 혀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외식에서 중요한 게 기름기, 짠기, 그리고 단기 요 세 가지가 아무래도 이게 집밥에는 덜 하니까. 앞에 뭐를 준비를 해놨어요. 저희가 음식을 보통- 준비하셨네요. 네네. 곱창, 네. 삼겹살, 네. 치킨 이렇게 준비하셨네요. 네. 예. 이 세 가지 중에서 네. 어디에 지방량이 제일 많을까요? 소곱창은 정말 기름이 끝내줍니다. 맞아요. 우선 구울 때 식빵을 또 한 조각 두조각씩 계속 넣어줘야 되고 또 그 기름을 계속 달달달 볶아가지고. 없애가면서 네. 먹어야 되는 게 소곱창. 소곱창이 저는 그럼 외식답네요. 저도 소곱창에 한 표. 실제로 이 소곱창 1인분에 든 지방량은 102g인데요. 102g. 소주잔에다가 한번 102g을 다 100g의 소주잔으로 짠. 2잔! 그러니까 구운 다음에 들어있는 지방의 양인 거죠. 네, 어마어마한 거네요. 진짜. 네. 삼겹살은 한 잔 반. 한 잔 반. 네. 치킨은요 175g 지방량이 들어있고요. 소주잔 4잔! 네, 4잔 가까이 반, 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는 못 마시겠대네. 알고는 못 먹. 기름이니까. 기름이니까. 마시는 기름. 거예요. 이 세 가지 음식 중에서 그나마 좀 지방이 적다고 했던 삼겹살의 경우에도요. 네. 저 정도를 먹게 되면은 그 하루 지방 섭취량의 1.4에서 한 1.7배 정도를 섭취하는 꼴이 되고요. 하루 전체 지방 섭취량에. 그렇죠. 네. 그리고 소곱창의 경우에는 저 정도 양이면 한 2에서 2.5배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예, 예. 치킨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치킨 저 정도 양이면 하루 지방 섭취량의 3.6에서 4.3배에 해당하는 양이니까요. 굉장히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오후 4시 아직은 한산한 고깃집. 그런데 휴대전화를 보고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한 남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인정입니다, 인정. 아, 나왔다. 기다렸다는 듯 고기를 보고 반색하는 이 남자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허민호입니다. TV 시청자분들, 우리 도미노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기는 저기다가 그죠. 안녕하세요.
인터넷 방송 먹방 크리에이터 허민호라고 합니다. 먹방 BJ로 활동 중인 허민호 씨. 먹방 BJ란 음식을 먹으며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방송 진행자. 특히 허민호 씨는 현재 활동 중인 BJ들 사이에서 대식가로 유명한데 소셜미디어 먹방 분야에서 상위에 오를 만큼 맹활약 중이다. 제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고 이제 먹는 걸 가장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살다 보니까 되게 외롭더라고요. 혼자 먹는 게 먹고 이런 게 외로워서 처음에 이제 소통하려고 방송을 켰고 방송을 켜고 계속 하다 보니까 팬들이 쌓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먹는 걸 좋아하는 데다 혼밥족 증가와 맞물려 먹방을 시작한 허민호 씨. 하루 평균 300명의 사람들이 그를 찾는다. 면식이 들어갑니다. 앉은 자리에서 3, 4인분은 거뜬히 지운다는 허민호 씨. 맛있게 많이 먹을수록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인데 들어와. 1인 가정이 많다 보니까 1인 가정 그분들이 그 혼자 먹기에는 사실은 부담스럽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대리만족에 어찌 보면 같이 먹는 듯한 그런 느낌. 중식을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에 고기, 그다음에 대부분 치킨 종류, 배달 음식 아니면 식당. 예. 집에서 해 먹는 게 드물어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 실제로 먹방의 상당수는 시청자가 먹기엔 부담스러운 기름진 음식이었는데 방송을 위해 식사는 늘 외식으로 해결하는 허민호 씨. 혼자 사는 데다 집에서도 방송을 하다 보니 배달 음식인 노예나 다름없다. 냉장고에 폼이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보통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 정도 되지 않나요? 네, 요즘 배달 음식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근데 시청자분들이 좀 좋아하는 거, 뭐 삼겹살집도 있고, 네, 그냥 한식집도 있고요. 네. 피디님, 여기가 제가 방송하는 공간이에요. 네. 조명은 기본, 음식을 바로 데워 먹을 수 있게 전자레인지까지 갖춰져 있는데 컴퓨터 앞에 놓인 밥상의 용도는 이게 그 카메라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청자들은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음식을 더 맛있고 푸짐하게 보이려면 각도까지 신경 써야 한단다. 한밤중인데 또다시 배달 음식을 주문한 허민호 씨. 혼자 먹기엔 어마어마한 양의 중화요리다. 고기 5인분을 해치운 지 4시간 만에 또다시 기름진 음식을 먹는데 현대기지 가가지고 방송을 했거든요. 고기만 1.4kg에 밥 먹고 찌개 먹고 그다음에 국수 먹고 자 아세요 맛있겠죠? 40대 남성 하루 권장 섭취량의 몇 배가 넘었을 식사. 몸이 성할 리 없다. 굉장히 이 부분이 진짜 아이러니하죠. 이게 먹방이 또 직업이다 보니까 먹방을 또 만들고 컨텐츠를 또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다양한 컨텐츠를 위해서는 또 몸이 망가지기도 하거든요. 유도를 전공했던 허민호 씨. 혹독한 훈련 뒤에 늘 기름진 음식을 먹었는데 먹방 BJ를 시작하면서 체중은 점점 더 늘어났다. 건강 걱정은 당연히 되죠. 당연히 돼서 다이어트도 사실은 해봤고 운동도 이제 그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이제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고. 건강이 염려돼 방송을 잠시 중단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했지만 그것도 한때. 돌아오는 건 굉장히 빨리 돌아왔어요. 3일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드시니까 또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뭐 먹는 걸 또 즐기다 보니까 네,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올해 1월에 받은 건강검진표. 키 177cm에 체중 134kg. 심각한 복부 비만은 물론 혈압과 혈당마저 적신호가 켜졌는데 그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네, 허민호 씨의 경우에는요, 키가 177cm에 몸무게가 134kg이십니다. 보통 이 키 대비 정상 체중을 계산해 봤을 때 무려 66kg을 감량을 하셔야 이제 정상이 되시는 거죠. 자기 몸을 반을 나눠야 되네요. 사람 하나를. 그렇죠. 성인 한 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그리고 허리 둘레도 136cm니까요. 내장 지방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혈압은 145에 90 정도니까 조금 높아진 혈압이고 네. 혈당도 104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높지 그럼 않아요. 이제 그 당뇨 전 단계의 혈당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저 몸무게에 비하면 저분의 몸무게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수치라고 보는 것이 맞을 정도인데 아마도 젊을 때 이분이 뭐 씨름인가 뭐 운동을 하셨대요. 막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을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 몸에 그 기름이 고스란히 지방으로 남겠죠.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어떤 게 나쁘냐고 설명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렇게 과도하게 기름 섭취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심각하죠. 기름 칼로리 분명히 높으니까요. 입맛이 거기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맞아요. 간도 이렇게 적절하게 쫙 배어져 네. 있는 것 같고 네. 기름기도 잘잘잘잘잘 도는 것 같고 네, 그거 네, 먹고 네. 나서 이제 집밥 먹으면 심심하다고 약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약간 무슨 일 자극받으면 외식 먹으러 가자. 맞아, 그때 맞아, 그 맞아. 맛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네. 괜히 침 나오고. 이제 막. 습관화돼 네. 있는 거죠, 그죠? 미국의 한 연구소에 의하면요, 우리가 이런 기름진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뇌의 쾌락 중추가 자극이 되어서 더 기름진 맛을 원하게 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 외식의 경우에는 그 손님의 입맛을 사로잡아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기름지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 맞아. 또 그런 외식을 자주 하게 되면 이런 기름진 지방 맛에 중독이 되는 것이죠. 집밥은 맛없고 외식은 맛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외식의 비밀을 밝혀줄 이명미 요리연구가 육개장 끓여볼 건데요. 육개장을 제가 두 가지로 지금 끓일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 일반 가정에서 끓이는 방법대로 하는 거 알려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외식업체에서 우리 가정하고 다르게 육개장을 어떻게 끓이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우리가 흔히 먹는 육개장. 가정집이나 일부 외식업체나 기본 재료는 같은데 육수를 우린 후 채소와 고기를 넣고 한참을 끓여내는 육개장. 국물을 지저분하게 하는 고춧가루 대신 사용하는 고추기름. 이때 들어가는 고추기름만 서로 다를 뿐 과정은 동일하다. 그냥 볼 땐 똑같아 보이는 육개장. 상온에서 식혀 둘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는데 기름기가 적고 맑은 가정집 육개장과 달리 일부 외식업체의 조리 방식으로 만든 육개장은 걸쭉해졌는데 국물의 차이는 고추기름 때문. 두 종류의 고추기름을 굳혀보기로 했다. 가정집에서 쓰는 고추기름은 시간이 지나도 액체 상태를 유지했지만 일부 외식업체에서 쓰는 고추기름은 초처럼 굳었는데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고추기름을 내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 가정집 고추기름은 식물성 기름에 고춧가루를 넣고 끓여서 만들지만 일부 외식업체에서는 소 콩팥에 붙은 지방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고기에 그런 풍미가 있고 고소한 맛이 있으니까 되게 맛있다고 느낀다고 그래요. 소 콩팥 부위의 지방을 잘라 끓이니 식용유 같은 기름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고춧가루를 넣고 끓이면 동물성 고추기름 완성! 동물성 지방은 혈관에 쌓여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건강보다는 소비자 입맛 잡기가 우선이었던 소기름 육개장. 육개장만큼이나 충격적인 또 다른 음식이 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만두 역시 기본 재료는 같다. 이 모든 재료를 섞어 소를 만드는데 일부 외식업체에선 이 소에 뭔가를 더하지만 눈으론 구별 불가다. 소에 들어간 단 한 가지 재료를 제외하곤 빚고 찌는 방식 모두 동일.
드디어 먹음직스러운 만두가 쪄졌다. 전혀 차이를 찾아낼 수 없는 가정집 만두와 일부 외식업체 만두. 하지만 반으로 갈라 살펴보니 차이가 확연한데, 만두소가 단단히 뭉쳐진 가정집 만두와는 달리 다른 만두는 만두소가 촉촉하고 부드럽다. 그 차이는 바로 가정집 만두소에 넣지 않은 한 재료 때문이라는데, 마지막에 식용유를 이렇게 조금 넣어주면 만두소에 식용유를 넣으면 소가 질척해져 쪄내 더 부드럽고 촉촉해지는데, 튀기거나 굽지 않았는데도 지방을 더 섭취하는 셈이다. 나도 모르게 빠진 외식의 함정,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쪼인다! 기름 짜낸다! 내리고! 발끝 멀리, 오케이. 골반 삐뚤어지지 않게 가지고 오고 갈게요. 대로. 스승과 제자, 알쏭달쏭한 셋의 관계는 서로 잘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서 부족한 부분 도와주면서 같이 그렇게 운동하고 있는 친구 관계예요. 저희가 원래 4명이었는데 한 명이 나갔어요. 지방이라고. 저희가 총 감량한 무게가 한 70kg 되는 한 사람을 빼냈어요. 성인 남자 한 명과 맞먹는 몸무게인 70kg을 감량한 세 친구. 후덕했던 과거는 사라지고 혹독한 다이어트를 통해 상큼한 외모로 다시 태어났다. 제가 정말 독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저보다 더 독한 사람들도 있구나. 특히 너무 독한 거예요. 운동하기 싫어 이러면 이제 서로 끌고 와서 야 이거 빨리 해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해이해지면 이제 좀 많이 의욕을 많이 상승시켜줬죠. 혼자서 꾸준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그룹으로 실천했던 그룹이 다이어트 성공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럿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좀 강제성도 생기고요. 맞아요. 네, 또 서로 자극이 되다 보니까 성공률이 높았던 것 같은데요. 운동이 끝나도 함께인 세 친구. 저희 쇼핑하러 가요. 쇼핑하러 간 곳이 좀 색다른데? 이게 특이해서 좀 무조건 특이한 게 해야지.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 대회 비키니 전문 샵이에요. 화려한 비키니 위주로만 이제 제작하시는. 여기도 반짝 저기도 반짝, 보석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의상부터 각종 액세서리까지. 옷이 날개네 날개. 아까 그분 맞아요? 의상 하나 바꿔 입었을 뿐인데 20대의 발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문 모델로 변신. 다이어트 성공 후 각종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 탄탄한 몸매로 주목을 받는단다. 쇼핑 후 허기 가진 세 친구. 일로 앞에 좀만 가면 진짜 맛있는 좋아하는 치킨집 있는데. 어디? 일로 한 70걸음?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 진짜 있다. 좌회전해서 30m 갔다가 다시 좌회전해가지고 100걸음 정도 가면은 곱창? 응. 곱창, 막창. 나는 여기 소고기 무한리필집 거기 많이 가는데 여기 2층에 바로 있어요. 저기 나중에 우리 한번 가야 돼. 위치를 다 깨고 계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 이게 다 식단을 하면은 더 이제 갈구하게 돼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거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길 걸어다니면서 음식점 간판부터 이렇게 아 여기엔 이거 있구나. 이거 나중에 하나를 먹어야지 이래놓고 한 번도 못 먹고. 맞아. 어디로 가나 했더니 결국 집으로 돌아온 세 친구.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 제작진 눈에 띈 이것은
많이 모았던 흔적? 옛날에는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어서 얼핏 보기에도 꽤 많아 보이는 배달 음식 쿠폰. 대체 얼마나 모았던 걸까? 쿠폰을 세어보기 시작하는데 106장이나 되네요.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용돈의 절반 정도는 식비로 나갔던 것 같아요. 한 30만 원 정도? 집에서는 귀찮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극적인 걸 많이 찾다 보면 밖에서 많이 사 먹었죠. 지금은 집밥 많이 하지만 외식을 끊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피하지 못하는 외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눈치가 보인다던가 그러다 보니까 또 당연하게 친구들이랑 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뭐 익숙해졌죠. 익숙해지기도 익숙해지고 주변에서도 도와주려고 해서 이제 저희도 편안해지고 예전에 옛날보다는 빡빡했던 편하게. 것보단 편하게 여유롭게 하죠. 아보카도가 참치 맛이 비슷하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은 그렇게 상상을 해서 먹어보고 매운 게 땡긴다 이러면 청양고추 이렇게 썰어서 그냥 이렇게 생으로도 먹고 그랬죠. 상상력을 많이 발휘했어요. 저는 냉장고 파먹기라고 하잖아요. 냉장고에 들어있던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먹었어요. 외식하는 날을 하루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식을 하고 그 외에는 식단을 지키면서 외식을 피했어요. 각자 자신만의 노하우로 똑똑하게 외식의 유혹을 이겨낸 세 친구. 이제는 건강하고 맛있는 집밥 만들기에 재미가 붙었단다. 굽거나 튀긴 것보다는 삶아서 많이 먹고 있어요. 고기는 무죄, 조리법이 유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계란을 수란의 형태로 했을 때하고 계란 후라이로 했을 때하고 칼로리 차이가 거의 2배가 나요. 기름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그러면 후라이를 1개 먹을 건지 수란의 형태로 계란을 2개 먹을 건지를 선택해야 돼요. 저는 항상 그런 갈등에 놓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기서 3개를 먹게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직접 만들어 더욱더 알찬 한상. 에너지와 영양 균형까지 생각했다. 맛있다. 면에도 맛이 다 뱄네. 매콤해. 근데 맛있어. 마음이 너무 좋아. 일단 외식을 안 하니까 살이 빠지고 돈이 많이 절약되고 이제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건강해지는 느낌이 이제 다이어트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느껴져요. 앞으로도 세 친구의 꾸준한 도전 응원할게요. 근데 이유진 씨는 뚱뚱했던 적이 없죠? 키가 크니까 저 키가 한 키가 176, 그죠? 177 뭐 이 정도 네. 그 사이니까 네. 약간만 쪄도 왜 덩치가 좋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래 보이니까 조절을 안 할 수가 없이 정말 평생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만 붙어도 여자 몸무게 왜 뭐 60 뭐 이러면 사람들 뭐 되게 많이 나간다. 근데 대충 익히면 그 정도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착각하는 여자의 몸무게는 우리가- 50이 기준이야. 그게 얼마나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50이 기준이야. 그걸 맞추려고 살다 보니까 평생이 괴로워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탁 트인 전망이 돋보이는 이유진의 집. 그녀의 명품 몸매 비결을 찾으러 왔는데 긴 팔다리를 쭉쭉 느리기만 하는 그녀. 이게 다예요? 따로 운동을 막 하거나 이러진 않은데 집에서 그냥 몸을 꼼지락거린다, 움직인다라는 개념으로 길잖아요. 또 제가 그래서 몸을 좀 피고 있어요. 핀다는 의미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펴면 되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이렇게 잡아당기고 배꼽을 요 뒤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생각하고 힘을 딱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잘 안 움직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힘 빼 해도 항상 이만큼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이거는 모델 이소라 선배님께서도 그 말씀을 듣고 저도 한 거였지만 이 긴장감은 정말 여자들한테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인 것 같아요. 고인설 없이 탄탄한 S라인의 비밀. 바로 20년간 사수한 복부 긴장감이다.
텐션만 유지를 해도 긴장감만 텐션만, 유지를 해도 텐션.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호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쿠션 없다고 생각하고 핸드백 없다고 생각하고 가릴 거 없다고 여기 이렇게 훤하게 있다고 생각하면 배에 힘이 이렇게 여기 탁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좋은 고자세. 생각이네요. 좋은 딱 생각. 고자세. 풀만 먹고 살 것 같은 그녀의 반전 식단. 아니 기름 귀신이더라고요 정말. 근데 먹고는 싶으니까 저는 이걸 잘게 좀 부숴서 먹어요. 사실 이렇게 녹두전을 부시게 되면 기름을 많이 두르지 않아도 이게 익히는 게 속까지 금방 데우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전을 좋아하는 그녀의 아이디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 요리 전용 타월로 전에 밴 기름기를 한 번 더 빼낸다. 형태를 잃어버리지만 맛은 정말 맛있어요. 선생님 이따 제가 드릴게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그녀의 부단한 노력이 엿보이는 집밥.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삼시세끼 집밥을 챙겨 먹는다는데 제가 집밥의 중요성을 느낀 게 항상 엄마에서 집밥 이제 먹다가 그렇게 혼자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떨어져서 일본에서 2년 동안 살 때 8kg가 찌더라고요. 네, 원래 몸무게에서. 근데 뭐 그게 2년 동안 8kg가 찐 게 아니라 가서 한 몇 개월 만에 그렇게 8kg가 그냥 훅 혼자 쪄버렸어요. 집밥의 입맛을 길들이다 보니 자극적이고 기름진 의식과 자연히 멀어졌다.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는 그녀. 아니 웬 학다리래요? 이게 지금 제 오랜 습관이라 저는 두 발이 더 힘들어요 오히려. 지금 엄청 편하게 하고 있는데. 일상이 운동인 그녀 대단하네요. 어떻게 하면 운동이라는 거를 운동 같지 않게 그냥 매일매일 그래도 내 몸을 좀 라인을 지키면서 살까 하다가 설거지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고 요 사이에 그냥 운동 같지 않은 나만의 긴장 유지법으로 풀어지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죠. 내 몸을 활용해서 운동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지금 자기 몸을 도구로 활용하시는 거거든요. 한 다리에다가 전체 무게를 실어서 이제 운동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런닝머신 같은 거 있는데 거기 수건 널고 빨래 널고 빨래 널고 쿠션 막 거기 놀러다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빨래거리를 굉장히 비싸게 샀습니다. 양꼬치를 좀 먹으면서 준비를 좀 해가려고요. 의문의 검은 가루 그 정체가 궁금한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는데도 유지되고 있는 거 보면 괜찮은 방법입니다. 가루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찾아간 이곳은 그녀가 애정한다는 양꼬치집. 식장님 이건데? 양꼬치 이거.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누굴까요? 남자친구야. 아, 남자친구세요? 탤런트 이유진의 남자친구 최초 공개. 서로 바라만 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두 사람. 데이트를 하는 주말만은 집밥 해제 외식을 한다는데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노릇노릇 익어가는 양꼬치. 맛있긴 해도 양고기는 소나 돼지고기보다 기름이 많아 이래도 될까 싶은데 바로 그때 집에서 가져온 검은 물을 따라 마시는 그녀. 사람들이 차를 많이 먹는지는 좀 알 것 같아. 확실히 나. 맛있어? 맛있어. 대체 이 물의 정체가 뭐기에 남자친구에게도 권하는지 검은 물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훨씬 낫지, 괜찮지. 차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보이차가 좀 그런 기름, 먹고 나서 기름을 좀 이렇게 없애주는 거를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뒤 빼놓지 않고 마신다는 보이차. 이렇게 가까우니까 오늘 여기는 집이 가까운 때니까 이렇지. 또 멀리 이렇게 나가거나 할 때는 이렇게까지 챙겨오진 않고요. 그럴 때는 또 이게 환 형태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같이 이렇게 좀
같은 거 먹고 이렇게 같은 패턴을 좀 같이 하면은 주말에 이렇게 해보면 저도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 수시로 마신다는 보이차. 실제로 보이차 속 갈산은 지방 흡수와 분해를 막는다는데 보이차의 갈산은 정말 지방 분해 흡수를 억제시킬까? 위에서 소화가 안 되는 지방, 소장에서 쓸개즙과 리파즈라는 물질을 만나야 비로소 지방 분해와 흡수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지방과 보이차를 같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험용 리파제와 소의 쓸개즙을 준비한 제작진. 두 유리병에 같은 양의 쓸개즙과 리파제를 넣고 오른쪽 병에만 보이차 추출물을 넣었다. 마지막으로 비계를 투하해 이틀 동안 지켜보기로 했다. 실험 이틀째. 육안으론 별 차이점이 보이지 않지만 눌러보자 보이차 추출물을 넣은 비계는 단단한 원형을 유지했는데 보이차 속 갈산이 지방 분해와 흡수를 방해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게 좀 헷갈리시죠?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네, 지금 이게 헷갈리는 물렁물렁하니까 물렁물렁하고 분해가 되면 오히려 네. 좋은 건 모르겠네요. 이게 제가 이걸로 좀 더 네.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쪽을 보시면 이게 장이고요. 이 장 안에 보면은 육모라고 해서 영양소가 흡수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잘게 분해가 된 비계는 이 육모를 통과해서 이제 흡수가 되고 그것이 이제 뭐 간이나 근육에 잘 저장이 되는 반면 요 분해가 되지 않은 비계는 흡수가 안 됩니다. 그냥 대장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기울여 장 볼게요. 운동을 한다고 쳤을 때 네. 자, 분해가 된 비계는 그대로 있는데요. 예. 분해가 되지 않은 비계는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장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마치 그 보이차를 이제 드시는 게 그 지방 흡수 억제제를 먹는 효과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로 한 연구를 보면 일반 식사를 섭취한 군과 이 고지방 식이와 그 그 보이차 추출물을 활용한 군을 봤는데요. 실제로 고지방 식사를 한 군이 살이 더 쪄야 되는데 체중의 변화가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보이차 추출물에 들어있는 이 갈산 성분이 그 고지방에 의한 칼로리 섭취를 조금 제한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분해 흡수를 막아 배출시킨다는 보이차. 선뜻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의심 많은 제작진 또다시 실험을 진행했다. 대표적인 고열량 고지방 음식인 제육덮밥. 4일의 실험 중 이틀간 매일 삼시세끼를 제육덮밥으로 섭취한 뒤 제육덮밥보다 지방이 많다는 과자까지 후식으로 매일 먹었다. 이렇게 제작진이 하루에 먹은 지방량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무려 2.4배인데 4일 동안의 실험 중 나머지 이틀은 제육덮밥과 후식 동일 섭취. 단 이때는 보이차 추출물을 추가로 상복했다. 아무리 갈산이 지방 분해와 흡수를 막아도 배출되지 않으면 무용지물. 이에 실험 4일간 생긴 대변을 각각 채취해 분리한 후 그 차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전문기관의 대변 성분 분석을 의뢰한 제작진. 과연 보이차 추출물 섭취 여부에 따라 대변 속 지방 함량은 차이를 보일까? 정상변에 비해 지방산과 중성지방의 크기가 큰 지방변. 지방변이란 얘기는 먹은 지방이 상당히 배출됐다는 얘기인데 분석 결과 보이차를 섭취하지 않은 날의 대변은 정상변. 반면 보이차 추출물을 섭취한 날은 지방변이 나타났는데 이로써 보이차 추출물을 먹으면 지방이 덜 쌓이고 배출까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일반적으로 지방변의 경우는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췌장이나 간담도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과음하거나 아주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한해서 일시적으로 지방변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실험을 보면은 그 한 사람의 피험자가 한 번은 그 지방변이 나오지 않고 한 번은 지방변이 나왔다면 아마도 그 보이차에 있는 갈산 성분들이 일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이차를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그렇다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다이어트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보이차에 들어있는 갈산 성분을 하루에 35mg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이차 잎을 우려낸 차를 드시게 될 경우에 그 한 잔에 갈산 성분이 한 1.06mg가 들어있다고 해요. 35mg을 먹으려면 하루에 33잔을 드셔야 되는 건데요. 예.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요. 이런 보이차의 갈산 성분을 조금 농축해 놓은 추출물 형태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하루에 2에서 3g 정도 드시면 적당하겠습니다. 보이차는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혈관에 낀 지방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얘기죠. 실제로 12주간 보이차 추출물을 섭취한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식의 기름진 맛에 중독된 체험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에게 외식은 일상이라는데 6일 정도는 밖에서 먹어요. 밖에서 먹는 게 더 맛있으니까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외식을 즐기다 남은 건 빈 지갑과 처참한 뱃살뿐. 다들 체지방량도 상당해 보이는데 체지방률과 살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 체지방률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체중 조절점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게 됩니다. 비만인의 경우에는 이 불어난 체중을 정상 체중으로 우리 뇌가 인지를 하고 그 불어난 체중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체지방률을 좀 정상 범위로 되돌려서 체중 조절점을 낮추시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과연 체험단의 상태는 어떨까? 실제로 체험단 모두 체지방률이 정상을 훌쩍 넘은 비만 상태. 정상화가 시급하다. 제가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빼야 될 것 같아요. 그 고도 비만입니까? 앞으로 체험단은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누르기, 체지방을 태우는 운동과 보이차 추출물 섭취를 실천해야 한다. 심각한 고도비만 상태의 김성호 씨. 오늘도 아침 양사 준비에 여념없는 그는 일상이 식욕과의 전쟁이다. 냄새 좋죠? 아, 네. 사실 저희들도 바쁘다 보면 계속 일하면서도 이걸 주워 먹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살이 찌고 합니다. 식당 운영자가 음식의 유혹을 피하기란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식당 메뉴로 모든 끼니를 해결하다 보니 웬만한 의지 없이는 실천이 어렵다. 됐어요. 실장님 식사 도와주세요. 사실 이런 왕갈비 기본 3대씩 먹었죠. 고기를 매일 먹다가 한 번에 끊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지금 평소보다 반으로 줄여서 먹고 있습니다. 고기 없이는 밥을 못 먹었던 체험자. 단번에 끊기는 어려우니 조금씩 양을 줄이기로 했다. 사장님 이 정도 드셔가지고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하여간 어떻게든 견뎌봐야죠. 꼭 이번에 다이어트 성공할 거예요. 성공하세요. 도초에 걸림돌이 널린 김성호 체험자가 그래도 그나마 쉽게 챙길 수 있는 건 보이차다. 직원들도 잊지 않고 한 잔씩. 보이차 전도사가 따로 없네요. 이게 건강에 좋은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에 좋은 차. 지방 흡수를 막아주는 보이차 추출물로 기름진 식사도 깔끔히 마무리.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밀려오는 저녁 시간 전 분주하게 손님 맞이 준비에 들어간 체험자.
혹시 고소한 치킨 앞에서 갈등 중인 거 아니죠? 사실 출출하거든요. 그전 같으면 지금 이거 몇 개 벌써 집어 먹었을 텐데요. 지금 참고 있는 중입니다. 식탐 많은 체험자에게는 꼭 필요한 방법. 장활동을 둔화시켜 비만의 주범인 식욕을 억제하는 혈자리 지압법. 아유, 얼마나 세게 눌렀으면 손바닥이 빨개요. 배고픈 만큼 많이 눌렀습니다. 바쁘다 바빠.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식당. 여기가 바로 대박집? 자랑은 아닌데요. 저희 집에 오늘 손님이 좀 많습니다. 넓은 식당 안을 왔다 갔다 손님 응대부터 뒷정리까지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는데 평소에는 저 카운터 쪽 보고 이제 손님 예약만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고서 운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로 운동하긴 어려워 일터에서 체지방을 태우겠다는 그다. 사실 6가지는 먹고 사는 데 연연해서 사실은 제 몸을 한 번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건강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고 제 멋진 삶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다가올 봄을 위해 동생과 함께 옷 정리에 나선 체험자. 이제 겨울도 다 갔고 하니까 이제 겨울옷들 다 집어넣어놓고 이제 봄옷으로 이제 딱 바꿔놔야죠. 평소 체격이 비슷해 같은 사이즈의 옷을 공유하며 입었던 자매. 근데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내가 입어봐야겠다. 작년 봄에 입었었는데 살이 많이 쪘나 봐요. 안 잠겨요. 겨울에 찐 살 탓에 단추 잠그기도 힘들어졌는데 이거 작년에 언니가 많이 입던 건데 이거 봄에 입으면 디자인 이쁜데? 이제야 제 주인을 만난 듯한 재킷. 아유, 맞춤 옷 같네요. 잡아서 입지도 못하는데 부럽다.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예쁜 옷 입자고요. 그런데 하나 둘씩 나오는 요란한 의상. 이게 다 뭐래요? 제가 입던 벨리복이에요. 들어가긴 하는데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요. 옷장에만 있던 벨리복 대방출. 이젠 선뜻 입기가 망설여질 정도라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막 먹고 관리를 좀 안 했더니 금세 10kg 가까이 찌더라고요. 급격히는 뱃살의 주범은 외식. 이제부턴 집밥이다. 다시 벨리도 하고 벨리복 예쁘게 입고 예쁘게 춤추고 싶죠. 돌아와라 나의 전성기. 오늘부터 다시 관리에 돌입하는데 한동안 집밥을 멀리했던 그녀가 드디어 오랜만에 주방에 섰다. 평소에는 나가서 외식을 주로 많이 했었죠. 근데 체험 시작하고 나서는 그래도 집밥을 좀 해먹으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삼겹살보다 열량이 높은 돼지고기 수육. 하지만 보이차와 함께라면 안심이다. 보이차가 지방 쌓이는 거를 막아준다고 해서 이렇게 고기 삶을 때도 넣어주고 그래요. 보이차를 넣어 지방 흡수를 줄인 수육. 고기를 좋아하는 그녀가 나름대로 타협한 방법이다. 삶는다고 해도 지방의 일부만 빠져나오는 수육. 그냥 먹으면 외식과 다를 게 없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다이어트. 식습관과 조리법을 바꾸면 희망이 있다. 잡내새도 없고 식감도 좋고 굉장히 맛있네요. 언니가 차려준 밥 이렇게 먹어본 지 얼마 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괜찮아요. 사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남은 체험 이대로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열심히 해봐. 드디어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체지방 줄이기에 도전했던 체험이 끝났는데 외식과 체지방 줄이기 쉽지 않았죠? 가르쳐 주는 대로는 했는데 글쎄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운동하셨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10일 만에 다시 체지방률 측정에 들어간 체험자들. 과연 결과는? 2차 측정 결과 체험단 모두 체지방률 감소. 특히 김성호 씨의 경우 6%나 낮아졌다. 실제로 한 연구에선 살찐 사람들이 12주간 보이차 추출물을 섭취하자 체중이 감소했고 이후에도 효과가 이어졌단다. 다이어트 성공해요. 자, 닥터집하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건강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체중. 빠졌다가 다시 찌는 요요 다이어트 최대적 요요 현상.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우와. 모두를 놀라게 한 요요 현상 극복 비결은 뇌를 속이는 것. 고정관념을 뺀 다이어트법이 다음 주 공개됩니다.